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지연 씨, 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제 생일은 아닌데요. 생일은 아니고. 몰라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중복입니다. 중복. 중복. 기력 보충을 좀 해줘야 해야죠. 되는데 네. 혹시 이런 복날에 뭘 주로 드셨어요? 무조건 삼계탕. 삼계탕. 네. 저는 좀 특이하게 네. 남자들은 또 전복이 좋잖아요. 전복 좋죠. 전복죽 같은 걸 좀 전복 자주 끓여 먹었었어요. 좋지. 요즘은 시켜 먹으면 되는데 요즘 오는 거 많잖아요. 네. 더운데 그걸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고우고 이걸 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아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줄 아니 아세요? 할 수 있기는요. 박찬민 아나운서가 안 하니까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러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요. 네. 오늘 당신의 활력 충전소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뭐 주나요? 예? 주나요? 오늘 주제가요. 네. 올 여름 먹어야 할 초간단 여름 보양식입니다. 어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맛있고 건강하지만 조금 초간단으로 만들 수 있는 보양식 오늘 알려드릴게요. 아, 또 지방과 열량이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야. 어쨌든 오늘 보양식이라서 상당히 기대가 돼요. 보양식은요, 솔직히요. 아니, 방영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양식은요, 먹는 가족들만 보양이 되지, 하는 사람은 뭐 끓여야죠, 또 뭐 쪄야 되죠, 이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죠. 정말 짐 빠지는 게 보양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보양식이라고 하면 오래도록 끓이고 또 불 옆에서 오래 네. 엄마들이 있다 보니까요. 좀 너무 오래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맛있고 건강하지만 조금 초간단으로 만들 수 있는 보양식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아, 기대됩니다. 선생님이 초간단이라고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이미 기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요리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보양식 하면 어떤 메뉴가 떠오르세요? 저는 삼계탕. 닭. 네. 닭 구운 거. 예. 어쨌든 보양식이라는 게 고단백이니까. 맞아. 네. 뭐 장어? 아, 이런 것들도 좋다. 보양식 네. 아니겠어요? 장어 그죠? 좋다. 맞죠. 장어는 네. 왜 좋냐면 우리 집에서 안 해도 되니까 좋아. 그래서 사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뭐 고기 같은 것들 많이 먹으면 그게 고단백이지 뭐. 아니, 그지? 여름 하면 민어죠. 민어? 고급지게. 여름 민어가 진짜 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오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 보양식 재료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민어, 그다음에 전복, 그리고 닭고기를 이용해서 초간단 보양식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지금 물이 끓고 있네요. 네, 아까 이지연 씨께서 얘기하셨던 민어를 이용해서요. 민어 솥밥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 또 솥밥이 유행입니다. 네. 아니, 너무 제가- 고급 요리해 네. 주시는 거 고급지다, 아니에요? 진짜. 네. 그냥 어렸을 때 먹어봤던 그 민어 밥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 근데 이게 민어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민어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옛날에는 너무나 귀해서 왕들의 여름 보양식으로만 쓰였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이제 여름 제철의 경우 대형마트에서도요, 또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민어가 여름 보양식으로 딱인 이유는요, 민어는 기력 회복에 또 도움이 되는 생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비롯해서요, 비타민 A, 또 비타민 B, 또 칼륨, 인 등의 영양소가 아주 골고루 들어있어서 여름철 더위에 지친 또 몸의 기력을 또 북돋아주게 되고요. 또 피로는 풀어줍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주부님들이 드시면 더욱 좋은 이유가 네. 민어에는요, 콘드로이틴과 또 젤라틴이 풍부합니다. 왜 껍질 부분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민어 예, 예. 보시면은요. 그래서 피부는 이제 매끈하고 탄력 있게 가꿔주고요. 또 지방과 열량이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야. 보양식이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에다가 플러스
왕들의 여름 보양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보양식 하면 이게 고지방, 고열량 약간 좀 그런 거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약간 조금 마음이 부담이 좀 되죠. 네, 뭐 부담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죄책감이 좀 들었었는데 저는 그래서 참 민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자, 한번 민어 솥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어 솥밥 할 건데요. 재료를 한번 보면 네. 일단 먼저 오늘은 민어를 이렇게 뼈를 분리해서 포를 뜬 네. 보통 필렛이라고 하는데요. 네. 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그냥 살만 포를 떠주세요. 그래서 2장, 3장 포뜨기를 하면 삼장 살이 뜨기. 이렇게 오, 2개가 나오거든요. 깔끔하게. 네. 이렇게 해서 떠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불린 쌀 2컵에 오늘 같이 연근, 그다음에 표고버섯, 마른 표고버섯 불려서 같이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네. 여기에 같이 그냥 민어 솥밥 먹어도 맛있지만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양념장을 같이 곁들일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그 간장에다가 다진 홍고추, 그리고 풋고추,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솥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근데 이게 민어잖아요, 선생님. 네. 이거 손질. 야, 이게 좀 이게 크잖아요, 민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좀 이게 번거로워요. 보통 민어가요, 네. 사이즈가 이제 여름이 되면 굉장히 큰 민어 해서 한 마리를 해서 그걸 전도 부치고 탕도 맞아요. 끓이고 여러 가지 요리를 각종 하는 요리. 정말 큰 민어도 있는데요. 이만큼. 댁에서 만약에 드실 때는 아주 큰 민어가 조금 부담된다 하실 때는 중간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민어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민어,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맞는 민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물론 큰 민어일수록 기름지고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먹고 나중에 버리는 것보다는 작은 민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이즈를 잘 고려해서. 네. 그래서 먼저 민어를 이제 준비를 하기 전에 네. 재료들을 먼저 한번 보면 좋은데요. 연근은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네. 색깔이 약간 갈변될 수 있기 때문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놓으면 연근의 색깔을 그대로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근도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에 들어가는데 채를 써셨네요. 네, 밥에 해서 뭐 네모지게 깍둑 썰기 하셔도 되고요. 네. 하는데요. 오늘은 표고버섯도 채 썰 거라서 네. 같이 이제 채 썰었거든요. 표고버섯은 불릴 때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표고버섯의 향이나 이게 달아나지 않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감칠맛을 좋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설탕을 약간 넣어주셔서 저도 불리면 설탕 넣어서 네, 불려요. 아주 따뜻한 조금만. 설탕을. 네, 그러면 표고버섯의 향이 잘 나면서 아주 맛있게 불려지거든요. 쫀득쫀득하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민어를 준비를 할 건데 보통 이제 민어는 그대로 밥에다 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살을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써는 이유는 민어가 우리가 데치고 나면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겠죠.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작지 않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한 입 크기로 좀 민어 들어갔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민어를 보통 그대로 얹는 게 아니라 이 민어를 한번 살짝 데쳐서 솥밥에다 이용을 할 거거든요. 민어가 생선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께서 비린내가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거에 대한 거 게다가 되게 흰살 생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민어 비린내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우리가 향신 채소라 그래서 오늘 저는 대파 잎을 넣을 거예요. 근데 마늘도 좋고요, 생강 접인 것도 좋고 또는 뭐 레몬 슬라이스도 좋고요. 네. 이런 향신 채소를 같이 써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오늘 저는 청주, 청주를 쓸 텐데요. 집에서 드시다 남은 화이트 와인 같은 거 있으면 네. 흰 포도주를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갖고서 생선 누릿한 맛을 좀 잡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한번 끓으면 네. 여기에다가 대파하고 청주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민어를 살을 아까 자른 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민어가 이렇게 해서 하얗게 흰살 생선이다 보니까 익으면서 하얗게 좀 색깔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건져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왜요? 민호가 쪼그러들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다고. 너무 속상해. 네, 끓으면서 그러는 건데요. 네. 조금 익히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돌솥에다가 불린 쌀. 쌀 먼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채소 넣어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밥을 짓는다 그럴 때는 밥물의 양을 1.2배 그리고 좀
쌀이 조금 묵은 쌀이다 할 때는 1.5배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솥밥을 하면 끓이다가 보면 약간 넘칠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게 좀 있어서 조금 불 조절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보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간장 밑간하고요. 네.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조금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조물조물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살짝만 버무려 주신 다음에 넣으면 훨씬 밥맛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갑자기 버섯도 침이 확 고이네. 그쵸?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밥물을 부어줄 건데 아까 표고버섯 불린 물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표고버섯에 맛있는 향이나 맛이 들어가죠. 우러났기 때문에 예. 이 영양 성분이 우러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밥물 양으로 반 정도를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해서 반 양을 넣어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불 위에서 이제 밥을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센 불.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주시는 게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처음부터 뚜껑을 덮지는 마시고요. 끓기 시작할 때까지는 뚜껑을 본다. 열어서 보면서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민어를 살짝 데쳤는데요. 이렇게 해서 데친 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까보다 이렇게 통통해져서 민어가 이제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물에서 건져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 사이즈가 딱 좋네요. 이거 네. 진짜 나는 민어다가 딱 느껴져요. 네, 너무 작게 썰면 네. 끓는 과정에서 민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포스러지고요. 네, 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생선밥에 지금 뿌리 채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연근이나 당근 이런 거 쓰셨거든요. 네, 지금 뭐 뿌리 채소까지 넣어주셨기 때문에 뭐 영양 밸런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이제 뿌리 채소 연근 사용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전분기가 있는 뿌리 채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너랑 또 비타민 C가 풍부한 연근 그리고 당근에는 또 베타카로틴 또 비타민 A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밥 한 끼만으로도 아주 보양식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밥이 어느 정도 지금 끓고 있거든요. 네, 이제 보통 아까 뚜껑을 열고 밥을 이제 끓이기 시작해서 네. 불을 줄인 상태에서 뚜껑을 덮었어요.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밥이 이렇게 잘 맛있게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했던 이제 민어를 한번 얹어 볼 텐데요. 불을 이제 뜸들이기 시작하니까 불을 약하게 줄여주시면 네, 여기서 좀 짜작짜작 소리가 나기 이게 시작했어요. 냄새가 와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민어 위에다가 아까 데친 민어를 얹어주시는 거예요. 쪄지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한번 데친 거라서 이렇게 섞어 드시면 좋은데 보통 이렇게 할 때 물에 만약에 네, 약간 지금 짜박짜박 자작하다 소리가 할 때는 나서, 네. 이렇게 민어 데친 물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또 좋거든요. 생선향도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서 불을 아주 약하게 두시고요. 이렇게 뜸을 들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뚜껑을 덮어서 민어하고 아까 지금 솥밥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이제 또 이렇게 같아요. 한번 넣으셨잖아요. 네. 좀 한 번 더 좀 끓기는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네, 약간 뜸을 들인다 생각하면 되죠. 이제 밥은 다 끓었기 때문에 밥물이 끓어서 거의 이제 호화가 돼서 이제 쌀이 밥이 됐거든요. 말랑말랑해졌죠? 네. 부드러워졌으니까 민어의 향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좀 뜸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뜸이 들이는 동안에 제가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보통 집에서 이제 간장 이용해서 양념장 많이 이제 만드셨을 것 같아요. 간장, 진간장이라고 하는 한 5큰술에 풋고추 다진 거, 그리고 씨를 빼고 송송 썰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홍고추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좀 약간 매콤하게 먹고 싶다 할 때는 고춧가루도 한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을 내주는 참기름, 네, 그리고 여기에 통깨. 약간 좀 맛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손끝으로 살짝 부수어서 넣어주셔도 좋거든요. 5꼬집 정도. 네, 이렇게 해서 고르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나중에 선생님 계란밥 같은데 애들 그냥 끼얹어줘도. 네, 아이들이 끼얹어줘요? 어떡하냐. 계란을 얹어가지고. 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좀 매운 거 못 먹는다 할 때는 고춧가루 빼주시면 되고요. 네. 고추 대신에 파프리카 쓰시면 좋죠. 네, 색깔도 아이들 예쁘고. 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장도 이제 준비됐고요. 네. 밥도 이제 너무 거의 힘들어요, 선생님. 아니, 지금 밥 냄새가. 아니, 여기서 나는 이게 지금 직진으로 올라오는 거 지금 냄새가. 아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누룽지가 생길 것 같은 생겼어. 냄새가 나. 내가 지금 짜작짜작 네. 소리가 나요. 아, 자, 와.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우와.
민어 색깔 좀 보세요. 와. 자, 근데 정말 너무 먹음직스러운 초간단 첫 번째 요리, 민어 솥밥이 완성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네네. 우리가 근데 여름철에 꼭 보양식이라는 걸 먹잖아요. 네. 그걸 먹는 이유가 뭔가 겨울철에도 솔직히 보양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살기 위해서 먹어야죠. 너무 힘드니까. 축축 처지지 안 먹으면 그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초복에서 말복까지의 삼복. 예.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잖아요. 더워서 또 기력이 떨어지고 또 기혈순환이 안 되어서 진액이 모두 빠져나가서 요맘때 이제 또 병이 잘 걸리게 됩니다. 또 여름에 뜨거운 화기 때문에 또 심장 같은 내부 장기가 또 손상을 입기 쉬운데요. 네. 삼복쯤만 되면은 이제 더위 때문에 자꾸 이제 골골 아프니까 우리 조상들은 복날을 흉일이라고 해서 흉날. 네. 너무 더우니까. 네, 맞아요. 여행이나 또 혼인, 병, 치료까지 피했고요. 또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이렇게 보양식을 또 챙겨 먹게 된 것입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살으려고.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우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네. 딱 보양식 먹고 나면 예, 힘이 나니까. 네. 진짜 그런 거 보면 우리 선조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 야. 그래서 저희가 김정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네. 감탄하는 사이에 민어 솥밥이 완성이 됐죠? 네. 아우. 짜라란 완성됐습니다. 오!